자, 이제 드디어 아까 우주란 말도 나오셨는데 이제 네. 우주적 관점, 우주인다운 시각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그 질문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해보세요. 네, 일단은 제가 그 주제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 제안을 한 이후부터 제가 그 제안한 주제는 우주인, 그러니까 좀 지구인이라는 것에 좀 약간 구별되는 대응되든지 간에 차이라든지 간에 우주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주제 토론 단어로 얘기를 했었고, 제가 우주인 하면 이제 뭐 다들 연상되는 것은 많으실 겁니다. 여기 뭐 간단한 우주도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천사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우주인은 각자 생각하시는 것에 이런 개념이 좀 더 들어가면 저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제 질문한 사람으로서, 제 주제를 내는 사람으로서.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마디로 우리보다 좀 지구인보다 좀 잘 나가는 우주인이 있다면 무엇이 극복돼서 그렇게 잘 나가는지, 우리보다 못 나가는 우주인이 있다면 무엇이 극복이 안 돼서 그렇게 못 나가고 있는지. 근데 또 이제 좀 저도 얘기하면서 걸리는 부분은 생각은 좋은데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얘기하면 우주인이란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그런 발상을 해본 것은 우리가 소위 이제 우리보다 잘 나가는 선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는데, 선진국은 어떤 단계를 잘 넘어가서 선진국이고 어떤 단계를 못 넘어가서 우리보다 아직 못 사는가. 이를테면은 그런 차원.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아무튼 좀 숙지 않은 수교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존재들은 잘 넘어갔다, 못 넘어갔다, 이런 비교 대상이 있을 수 있겠는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제가 좀 표현 좀 극하게 저는 조금 이게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주인이란 그 언어를 좀 바꿔서 저도 우주인인데 왜 자꾸 우주인을 바깥에 찾고 있나 생각하니까 조금 제가 속이 좀 좁아서 그런지 이게 극하네요. 그래서 단어를 좀 외계인이라고 표현하면, 지구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면은 지구에 대한 이렇게 상대적인 걸 하면 개념은 외계인이지 않습니까? 지구 외의 외계인. 그럼 외계인이라는 표현을 하면 되는데, 좀 상당히 보면 우주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제가 친구들 때문에 좀 속 좁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자꾸 우주인을 하니까 우리보다 높은 거 조금 전에 조금 설명하시면서 낮은 것도 이야기하니까 조금 낫는데, 우주인 하면 저거 뭐 미래해가지고 나한테 하도 가르쳐주는 그런 우주인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우주전탕은 또 우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하니까 나는 우주인인데 이렇게 싶으니까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네, 용어를 좀 이제 알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 우주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만든 게 제가 지난달에 설명한 우주인적인 관점 이런 표현을 썼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근데 바로 이제 이런 과정도요, 그런 것 같아요. 우주인을 아까 이제 우리 시작의 언어, 우주인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할 거냐부터 시작이겠죠, 그죠? 그래서 사전은 이렇게 나왔어요. 사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우주비행사하고 외계인을 우주인으로 한다고 국어사전에 나와요. 자, 국어사전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디 이제 강연하다가 우주인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어떤 거라는 같이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우주인이에요. 이때 동양 싹 웃으면 우주인에 대한 그 비행기 타고 간 사람처럼 영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주인은 그게 이제 아닌 게, 우주인이라고 얘기할 거면 우주에 있는 존재하는 어떤 다 우주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사고의 틀이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설씨인데, 설씨 집안에 태어나서 설가네예요. 그러다가 학교를 들어가서 주변을 보면 설가네도 우선 집단이 제법 있어, 그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좀 이렇게 고모 뭐 이러고 있어요. 또 설가도 제법 많아. 그래갖고 그게 좀 제법 큰 줄 아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시족 사회를 벗어나면 생각보다 많은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는 설가네인데
어느 학교를 다니면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잖아요. 그죠? 중학교를 들어가 또 다른 데 갔더니 또 다른 세상이 있네. 근데 중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집단에 갔는데 고등학생을 했어. 또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주인처럼 이런 개념이 이제 확산되어 간다는 거죠. 대학생이다? 나는 또 대학생이기도 하네. 그래서 대학생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다 가서 유학을 갔어. 이제 유학을 갔더니 미국이랑 유럽은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 우리나라는 얘기도 좀 돌려서 해야 되고 상처가 될까봐 이러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 다 끄는데 그 다음에 토론하려고 그러면 한 서너 시간 지났는데 토론 아무것도 못하고 예전 마치고 인사하다 끝난 거야.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회화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사람 잡아먹을 때까지 싸우다 끝나서 딱 같은데 끝나면 다 차잖아요? 뭐 이러기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 이런 것도 있네?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쉽게 얘기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진리를 찾아가는 태도에는 어물어물하는 것보다는 또는 생각해주는 척하고 뒤통수 치는 것보다는 대놓고 정직하고 솔직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또는 거기에다 대충하면 자기가 얼마든지 승복할 수 있는 거 요거가 안 되면 토론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어도 분명히 아는 틀 속에서 자랑하면 돼. 그런데 자기를 표현한다는 건 진실을 찾기 위한 말을도 쓰지만 어떤 면에서 자랑일 수도 있어요. 괜찮다는 거야. 자만 일단 솔직하게 해라. 자기 있는 실력을 다 드러내. 그러면 이제 충돌이 제대로 되죠. 그래야지 이 사람 얘기했더니 내가 사실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 그럼 이 사람 토론은 뭐냐고. 이게 얘기가 아닌 거라. 토론에는 직격탄을 비수같이 겨눠야만 한다는 거야. 창이나 비수처럼. 그게 예의라는 거지. 제가 아까 서두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린 예의치리다가 한 서너 시간 들어오는데 핵심이 없어. 내일 끝나고 박수 치고 헤어지고 술 한잔 먹고 뭐 이러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련도 안 되고 뭐 배운 게 없죠. 그래서 정말 날카롭게 들어갔더니 이게 미국에 유학 갔더니 미국인은 굉장히 사고가 달라.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사고하는 거하고 미국인의 충돌을 놓고 따지면 둘 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잘 될 때 좋게 쓸 수 있는 방식이 따로 있게 되죠. 그 사람은 사고방식으로 놓고 따지면 미국인과 한국인을 만나며 그 사람을 넘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죠? 유럽에 갔더니 이것도 전통을 중요하면서 다르네. 그랬더니 여기에 또 유럽식인 사고하고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려니까 이제 벌써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하는 버릇이 생겨서 아프리카를 떠올려. 그럼 그런 사고방식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구인답게 생각한다는 건 뭔가 그래서 컨셉이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여지껏 한국에서 살고 이러면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거하고 지구인답게 생각한다는 건 내가 전 지구의 일원으로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프리카도 미개한 나라 또는 버려진 나라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인류의 자산으로 어떻게 써야 될 건가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런 거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조금만 더 확장하고 간단해요. 외계인이 있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외계인이죠. 지구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컨셉이 외계인이 가능할까? 그럼 외계인이 가능하면 뭐 과학적으로 외계에서 온 것들로 뭐 생명이 탄생되고 이런 거는 구별도 안 되지만 일단 의식으로만 놓고 따져도 외계인이라는 게 있어서 생긴 것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면 이건 틀림없이 지구적인 사고하고 무지하게 다를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화성에 존재하는 사람이 삶의 방식부터가 다르잖아. 온도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 무슨 적으로부터 보이겠죠? 완전히 다르게 생기면 저 기승충 같은 거 아니면 뭐 온갖 소리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조금 편하게 해주면 전 좋은 외계인, 좀 기분 나쁘게 하면 나쁜 외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가서 공유하듯이 걔네하고 사고를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그 별하고 우리 별하고 엮어서 만약에 태양계 내에 있으면 태양계인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사고를 넓히는. 근데 저는 사실 수련을 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은하계를 놓고 따지고 그 은하계를 넘었으면 도대체 무슨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서 상상도 못하는 사고를 해야 되겠죠? 은하인이 돼. 그러니까 태양계인이 됐다가 은하인이 됐다가 우주인이 되는데 거기다가 우주도 무슨 다차원 우주 이래 놓으면 이 정신 없어요.
다차원 우주와 평행 우주까지 나오면 뭐 우주가 뭐 100몇 개 뭐 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하나의 우주라고 컨셉을 잡으면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왜? 또 불교 같은 데는 말이에요. 일축단하길 뭐 이런 말도 있고 중중부진 이런 말이 있거든. 내가 생각하는 우주가 태양계 정도면 그거만 내 안에 중첩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수련하는 사람은 그 기운만 나와요. 제대로 일민족 한시방의 일을 일체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을 전부 다 무지하게 컸지. 근데 수련하는 사람이 태양의 전기를 빨아들이는 사람 많거든.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지구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크지만 얘는 우주에서 점도 안 돼. 그걸 우주라고 생각하면서 태양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기본법이 많아요. 눈에 보여서 크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엔 평행 우주까지 따졌는데 그것까지가 한번 떠올리겠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습다 다지길 중중무진인 거냐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거기까지 집어넣으면 그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우주인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요. 성과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갔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주 자체의 컨셉이 꿰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 우주인이라는 시각을 저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저 어느 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궁금할 수 있어요. 다 같은 우주인의 입장에서 다르게 생긴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를 안 가고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의식의 확장면으로 놓고 따지면 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나는 뭐며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건 정말일까? 이런 게 받아들여져야 불교에서 얘기한 화엄의 세계의 최고의 원리가 내 몸에서 실현되거나 그게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야만 무아개념이 나와요. 그래요. 그거 안 나오는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그 전체적인 개념 컨셉이 내 머릿속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 하나를 신이라고 말하면 살아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럼 이제 신의 개념과 이쪽의 일체라는 컨셉하고도 적절하게 돌아가서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구나. 예수와 석가의 말씀대로. 이런 컨셉도 이어질 수가 있죠. 왜? 살아있는 유기체니까. 우주 자체가. 그래서 그럼 신을 요만하게 볼 거냐? 저만하게 볼 거냐? 있는 그대로 볼 거냐? 매우 달라요. 그래서 그런 컨셉 자체를 찾아가는데 자기의 시각의 틀을 얼마나 나를 축소시켜서 볼 거냐. 맨 처음에는 그냥 설간에 한국인 뭐 이런 거지만 진짜 수련님은 전 우주적인 관점 그게 자연이잖아. 스스로 그러는. 그리고 원래 영어의 네이처도 사실 원래는 그 뜻이죠. 원래 코스모스 이런 거에 같은 뜻의 개념으로 우리는 영어도 지금 뜻이 많이 바뀌었어요. 영어도 원래 내추럴하다는 게 눈에 보이는 자연 같아가지고 요즘은 그걸 넘어서 슈퍼 내추럴 뭐 이런 거 갖다 붙이는데 원래 내추럴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죠. 자연, 초자연 뭐 이러잖아요. 자꾸 건너뛰고 아니야 정말 자연이 그냥 그거야. 그래서 무의자연이 돈 거예요.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전 우주적인 식으로 스스로 그러하게 움직이는 얼마나 멋진가. 스스로 그러하게 움직이는 걸 자연이라고 정의해서 이거는 상태이면서 명칭이 되죠. 그러니까 수련하다가 보면 또 어떤 때 이 단어를 붙인 사람인데 무한한 존경심이 우러나. 그 다음에 다 있어. 존재에 대한 특징과 현상 자체를 다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름 언어 만든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었을까요? 엄청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주인이다라는 컨셉은 우리가 뭐 외계인 놓고 따지면 사실 우리는 여기서 과학적으로 별로 많이 얘기할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히스토리 채널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데 보면 가끔 외계인에 가는 게 나오고 에일리언에 가는 것들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그 특별한 이력들을 놓고 그거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아주 심한 거는 저게 나오구만 시간 여행자. 그게 딴 별에서 온 게 아니라 원래 고대 여행자였다. 뭐 이래가지고 그 별이 예전에 이 고대인이 온 거야 거꾸로. 고대인이며 미래인 이 시간 개념을 관통한 그것까지 물리학 이론을 갖다 대고 설명을 하던데 깜짝 놀랐어요. 재밌게 보는 프로인데 그런 외계인 개념은 여기서 저희가 논하는 게 그렇게 훌륭하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컨셉이 우주인답다고 하는 건 우주가 내 마당인 거죠. 우리는 보통은 저 별은 남의 별이잖아요.
근데 석가나 예수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앉아서 인도라는 땅에 있었지만 그 사람의 사고의 영역은 뭐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바로 자신을 관찰해서 어떻게 된다는 더 놀라운 그리고 그 안에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다. 요즘에 다행히 이제 홀로그램 뭐 이런 의미가 나오면서 홀로그램하고 유니버스 합쳐갖고 홀로 유니버스 또는 중간 떼꼬라서 홀로버스 이런 말도 막 써서 이제 두 개가 만났죠. 옛날 이론하고 요즘에 그 물리학의 대가들하고 이제 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찍다 다니게 중중무진의 세계는 철저하게 홀로그램적인 세계죠. 철저하게. 그래서 그 개념이 이것도 그래요. 말로 외우면 안 돼요. 이 단어가 머릿속에서 개념이 잡혀서 들어와야지.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때래야 우아해. 왜냐하면 모든 게 우주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와 나, 피아를 구별할 수가 없게 돼. 총체적인 개념. 그래서 이 시각 자체가 틀을 깨고 가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개념이 무한히 공인이 이런 거지 그 자체가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추시면 되지 않나 싶은데 더 해볼까요? 우주? 됐어요? 근데 그 부분을 내가 이제 지난번에 개벽이라는 얘기도 듣고 네? 지금 개벽이라는 예, 주제도 듣고 예. 이거 오늘도 그렇지, 주제인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네. 과연 그 뭘 묻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첫째 네. 아, 그리고 그 주제를 왜 우리가 토론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내가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 대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질문하는가가 네. 얼마나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 질문으로부터 모든 공부는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너무나 근거도 없고 개념도 뭐 그냥 왜 그걸 고민해야 되지? 마치 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죄송합니다만 중학교 애들 보면은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인터넷 싹 보고 질문하고 질문하고 근데 질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가끔 보면은 여기서 춘천의 망대골목 용두동인가? 하여튼 거기 가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지형이 다 있어서 쫓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내가 용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그걸 얘기합니까? 용을 만나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용이 있습니까? 네. 근데 그 질문하면 참 애매하잖아요. 마치 그런 지금 그 유주의나 이런 개념들 자체가 왜 그게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그걸 갖다가 토론해야 될 이유가 왜 있느냐? 왜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고민이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궁금하니까 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토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배우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젊을 때 토론할 때 보면은 좀 어떻게 토론하고 그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가 철학적인 어떤 그 모임에 가서 철학을 하려고 그러면 철학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지형을 알고 토론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시로 받고 그렇게 한다면 물론 그 전에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학문에 대한 베이스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냥 그 생활에서 느끼는 그냥 번떡번떡 드는 어떤 그런 거 갖고 답변을 좀 해야 돼요. 충분하게 질문의 여지가 많았다고 어떤 생각하는데 의미에서? 반대를 네, 어떻게 생각해요? 네. 처음에 세상 사는 게 많이 힘들고 이런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또 뭐 영혼이나 그런 데를 궁금해 하셨고 그럼 내가 있는 이 지구를 벗어나 또 다른 사람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 고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겠죠. 그렇게 맞출 비교가 아니죠. 잠깐만. 잘못된 비유. 어떤 집단에서는요, 용이 있나 없나 갖고 몇십 번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특정 집단에 따라서는 어떤 주제는 의미가 있긴 하죠. 근데 지금 좀 덜 맞는 것 같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가 황당하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지형에서 묻는 거는 가령 내가
지금 여기에 서울이라는 어떤 좌표가 있고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춘천가는 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더 부연 설명할 필요 없고요. 저는 반대의 의견이 나는데 충분하게 질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걸 제기하는데 추론해서 말씀을 그럼 드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고민하고 아니지 생각하고 그러면은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면 되죠. 난 이렇게 질문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적하신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 질문의 방법이 틀렸던 것에 원인이 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여튼 질문을 하면서 취지를 말씀을 드려봤고, 질문의 취지를 말씀드려봤고,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모두 발언을 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너무 시간이 길게 들릴까봐 그걸 못했었는데, 네, 좀 이제 들어주신다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온 지가 이제 한 4달, 5달 이제 한달 정도 있으니까 오게 됐는데, 제가 여기 오게 될 때는 굉장히 마음 심적으로 뭐랄까 좀 의사 판단 하는 것에 굉장히 혼선이 있었어요, 제가. 혼선.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뭐랄까 쉽게 말해서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회생활을 하게 뭡니까? 어떤 겁니까? 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 얘기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고방식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일단에는 이렇게 격하다 싶으니까 그럼 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 그러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저는 오고 오면서 조금 확신이 제 개인적으로 쓰는데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태어났는지 아까까지 얘기한 것이 내가 왜 태어난 것이 뭐냐 저도 한때까지는 그 신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이를 보니까 신은 있는 것 같고 근데 신이 이렇게 뭘 만들었다면 만들어서 이렇게 뭐 창조했다 그럴까요? 아무튼 뭐 그런 존재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것 같다. 목적에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좀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지면은 보기 좋으니까 본인 보시기에 좋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너무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무대에 같은 연극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너무 좀 심하게 하지 마. 주변 사람한테 그러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전혀 각본도 모르고 대본도 모르는 사람처럼 굉장히 심하게 군다 이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야 이게 좀 짜고치는 고수를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너무 소수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그 소수인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너무 소수가 되는데 이거 내가 정말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한동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학회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보니까는 궁금한 것도 많은데 결국은 지금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이 저번 주에 뭐 얘기를 하다가 아까 옆에 가신 그분께서 어떤 달래주는 말 한마디 하니까 또 그냥 또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졌어요. 답은 안 나왔지만 또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지구인적 사고방식을 하시니까 좀 답이 안 나온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에서 지구인? 우주인적 생각을 하면은 답이 나올까. 그때의 화두가 그때의 화두가 이제 개벽의 얘기였습니다. 제가 또 그때 또 한번 저쪽에 가지고 개벽이 그럼 개벽이 되면은 좀 더 좋은 세상이 나올까? 그러면 아무튼 좀 더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우주인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또 제가 또 그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우주인들은 지금 우리의 지구 살면서 이를테면 각박하다 생각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좀 극복해내는 모델들을 가져왔을까? 제시해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설명하는 우주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러면 혹시 사춘기 때 별로 그렇게 그 어머니 말썽 끼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 제가 여쭤봤기 그 때문에 양만 갖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순서 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혜가 되는 것이 맞고요.
제가 그 질문했던 것은 이래한데, 예. 그 혹시 그래서부터 얘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잘못 그 주제를 골랐다면 사실 제가 좀 야단을 맞아야 되겠죠. 네. 왜냐면 제가 좋다고 이렇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이런 식의 순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사실. 그러고서 우주인에 관한 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분명하게 운영 의사 전달이 됐어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공부 내용 자체가 좋거나 오해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사고방식의 발전이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주인이라는 질문이 우리가 그날 나눴던 단어에서 능히 나올 만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주인 또는 천사, 그다음에 아주 지능 높은 외계인 이런 것까지 더 만약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우주인의 컨셉이 좀 있었네요,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대목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참 이상해요. 제가 체험한 걸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체험했던 내용이 딴 분이 있었던 거가 있으면 그 인용하는 게 좋아서 그 면을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석가가 강의를 할 때, 누가 봤는지 모르지만 각종 하늘의 천신들이 와서 강의를 듣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도 눈으로 그런 걸 잘 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특별하게 굉장히 진짜 깨달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이라면 천사들 또는 무슨 신들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보다 풍계가 불교에 의하면 천신이 윗계에 있어요. 풍계가. 육도 윤회는 윗가정이 천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와서 인간 정도한테 와서 들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깨달음이 예를 들어서 불성을 깨달아서 또는 자연의 자연성 또는 자성, 신성을 깨달았다 하면은 그거는 이미 우주 돌아가는 걸 다 안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알았던 인간보다 원래 태생적으로 많이 알겠죠. 그러면 왜 어떤 외계인이 지능 지수가 높아서 더 많이 아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계인설을 주장하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학설은 이거예요. 나중에 날트를 안 타는데 생각만 하면 이별에서 저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재조립을 통해서 그 행성에 맞는 분자 조립을 하면서 나타나는 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설도 무지하게 다양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우주적인 생각 또는 자연 그대로의 생각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걸 완전히 이해하면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힘들 뿐이지 알아차림을 통하고 더 그것 때문에 통하는 더 나은 나음들이 오기 시작해서 궁극적인 알미라는 표현을 쓰죠. 마지막 깨달음, 대도를 깨우친다는 얘기는 그 우주 전체를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냥 지구적인 차원에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는 지구인이며 미물과도 다름이 없고 어떤 이와도 상관이 없고 우주의 어떤 대단한 존재도 갖고 그게 바로 자기고 더 이상 구별할 게 없어. 이럴 때 한자로 쓰면 무하죠. 그죠? 무하라는 컨셉은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적당히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아주 명확하게 그 무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머릿속에서 자기 딴에는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깨달아지게 되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질문이 연결이 됐어요. 개벽 뭔가 또 다른 세상이 온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때 우리가 대충 그러면서 그런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임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할 건데 그 개벽 세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조금이라는 건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썼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수준이 높다 낮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얘기에 동참하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분명한 진전을 이루고 있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면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분명히 훌륭해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 발전된 개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 한번 해봅시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지
그냥 우주인, 외계인 이거 한번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서도. 그런데 실제로는 저도 그 공부를 했어요. 그 한심한 외계인이 어떻고 궁금하게 재밌어서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깨달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안다는 것처럼 그 사람들 말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당연한 소리를 했구나가 들어올 때 그런 외계인이든 무슨 태양계이든 이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왜? 하다못해 그 외계인이 맞아도 우리랑 다를 바가 없대요. 천사 맞아도, 천신 맞아도 다를 바. 근데 우리가 인간, 식물, 동물 나누는 것처럼 구별은 돼요. 이게 식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식별의 능력이 있어서 학문을 할 수가 있죠. 같은 구문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언어로 통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언어 도단이 아니라 어떤 사람, 그 대신 석가나 예수의 말은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말을 했는가가 떠오르지 않으면 앞뒤 문맥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그 말이 뭔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상황, 상태가 분명하게 들어오면 되죠. 언어에 얽매이지 않지만 언어 자체가 가진 원래의 뜻을 찾아야지. 그건 언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언어를 무시하라가 아니라 이 사람이 쓴 언어의 본 뜻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언어 도달의 세계는 그런 거지 언어 갖고 도달하지 못해. 아니란 거지.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책 보고 외운 사람이 어떤 사람 말은 진짜 같이 듣는다, 어떤 사람은 조금 위에 보이구나. 이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련을 하거나 깨달음에 갈수록 저 사람이 외우고 있는 말인지 정말 가면서 하는 말인지 이게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저는 생각의 진전 모습은 굉장히 빠르게 진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괜찮아 보이고요. 우주인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좋은 지적도 하셨는데 외계인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우주인이라면 또는 로켓 타고 가는 외계인이라면 우주인, 우리 지구인이라면 그게 중요한 대단한 개념은 아니죠. 그냥 빨리 설명하고 날 수가 있는 거죠. 뭐 무슨 외계인을 봤냐, 외계인 타입, A 타입, B 타입 이렇게 따지자면 그것도 한이 없지만 실제로 그거 여기서 얘기해봐야 그건 뭐 증거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주적인 관점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더 황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거는 수련에 가보는 사람은 어디까지 저 사람이 가고 있다는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황당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석가 예수 다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무하마드. 그래서 그 사람들 실제로 가본 세계가 우리가 볼 때 능히 우리도 똑같은 작용을 갖췄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각만 개량이 되면 갈 수 있다. 대신에 사고력이 증진되고 윗바사나 통찰력이 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세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철저한 이 사고력의 증진 가지고 마지막에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 노력이 아마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노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음에 안 드셨으면 뭐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했고요. 예.